이제는 사마귀도 메뚜기에게 달려드네. 꼭 대한민국 신세였네요. 지금 저 메뚜기가 메뚜기는 자 보겠습니다. 다같이 있는 힘을 다해 펄쩍 뛰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 바람에 뱀은 온몸이 우그러지고, 뱀이 우그러지고 무섭고 그냥 궁금해. 사마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까 들수님 얘기했는데요, 무면으로 하다가 35살에 하여튼 그 동네에서 최고의 회계사를 데려다가 사무실 해요. 근데 자기 연어가 없으니까 복잡한 거야. 그래서 35세 시작하시죠? 6세. 그래서 7.8기를 해요.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떨어지냐? 그것도 다 영어 하나 때문에 떨어져요. 영어. 근데 세무사가 영어 하나도 안 쓰거든요. 이게 메뚜기 같은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왜 그걸 국과목에 넣냐고요? 차라리 소학을 넣어야지. 차라리 공사를 넣어야지. 차라리 여성학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인문학을 넣어야지. 왜 영어를 넣냐고요? 세무사하고 영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게 와요 진짜. 자, 이런 모함이 있습니다. 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화 하는 거예요. 열등감 조장하고 있는 힘을 다해 사는 모습 하는 우리 드소리언에 찍힌 것 사진 찍었어요. 종일 뿌리던 가을비가 그치고 별이 초롱초롱한 자정입니다. 지금쯤 당신과 아이들은 모두 편안한 잠을 이루고 있겠지. 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하오? 6시 30분 기사, 6시 30분에 8시 세무회계, 8시에서 9시 식사, 땀 흘리며 운동하기, 9시부터 1시까지 영어와 세법 했는데 떨어진다니까 계속. 자,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꽉 짜인 이 시간표대로 있는 힘을 다해 공부하며 있는 힘을 다해. 저는 가장 악질 같은 놈이 피아노 들 때 의자 드는 새끼야.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딱 떠오르지? 어떤 새끼 그런 사람이 있지? 어이 더러이? 모든 삶의 스승들은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근데 다 하지 않으면, 다 하면 깨끗한데 이 방에 다 해서 깨끗이야. 다 하지 않았어. 덜해, 더러워. 그게 들어온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다 해서 깨끗해야 돼. 지더라도 졌다. 깨끗해야 돼. 근데 깨끗하지 않으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남았다는 뜻이에요.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삽질할 때 꼬락선이 뭐지? 다 하지 않는 거. 메뚜기는 있는 힘을 다해 활짝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뱀은 온몸이 우그러지고 사마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늘은 얘기할까요? 있는 힘을 다해. 죽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 믿더라고.
군대 가기 전까지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나? 군대를 갔다 오더니 있는 힘을 다해 죽으라고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올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그랬다는데. 그러면 내가 받아올 테니까 니들 구경해. 자, 드디어 나한테 그놈이 대학원도 가고 시험을 본 거예요. 미국 박사님. 근데 그 교육심리를 하는데, 교육상담을 하는데 상위 10위권의 그 랭킹이 나오잖아요. 무슨 과목 상위 랭킹 좋아하는 거야. 상위 10위권의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10위권의 학교가 합격자를 안 발표해요. 20위권 학교를 합격했다. 그래 가라. 뭐 나는 20위권인지 200위권인지 나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학교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인터뷰 점수는 1등이다. 인터뷰 점수는 1등이다. 근데 토플 점수가 아니 학부 점수가 안 좋다. 왜 학부 때 엄청 놀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학부 점수를 원한다네요. 학부 점수를 원한다. 그럼 어떡하고 그냥 나는 니들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토플 점수 몇 점을 올리라고 그래. 그것도 그럼 소논문 하나 보내고 며칠까지 한 달인가 무려 2달 만에 토플 점수 올리고. 그게 정말 죽으라고 해가지고 뭐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학교로 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난 수련할 때 빨간 양말 잡을 때 구경하는 건 정말 그냥 이러거든요. 저 안심도 드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싫었어요. 또 그런 놈도 있어요. 또 뭐 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래요. 아니니까 해. 내가 그래요. 아니니까 해봐. 내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너 어제 솔직히 얘기해. 무서워서 안 잡았지? 예.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랬어? 쪽팔려서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자식아. 무서우면 무섭다. 그 무서움을, 싫음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연습인데, 여러분들 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일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만나는 감정 때문에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감정들과의 관계를 내가 아니까 힘든 거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있는 힘을 다해 번쩍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뱀은 온몸이 우그러지고 사막에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메뚜기가 끼들르고 대모하지 않았다 해야 뱀아 물러가라! 뱀아 물러가라! 사막이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자기 할 일만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있는 힘을 다해 벌쩍 뛰었습니다. 거미와 거미줄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고요. 날아가는 새는 하나 같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총알 맞아가지고 날개 다 빠졌어. 네. 예, 우리는 저 새 주워다가 펜대 하면 됩니다. 펜대. 그 세대 손 들어보세요. 저 펜대 쓰던 세대. 교수님 이거 안 했어요? 날아가는 새는 총알을 맞은 줄 알았답니다. 메뚜기는 구름을 뚫고 멋있다.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한계예요. 무의식이에요. 여태까지 나는 이 정도의 삶이야. 그냥 여기서만 살아야 돼.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고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맞이한 삶의 이 기회인데 나는 이럴 수는 없다. 메뚜기는 구름을 뚫고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든 좋아요. 내가 그림책 마을을 만드는 것은 여태까지 해온 일하고 하나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책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내가 무지하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책 안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책이 들어갈수록 내가 무지하구나. 그 개념이 들어가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역사를 알수록 우리나라가 정말 허약하구나. 알지? 내가 무지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제일 먼저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 근데 가난하다는 걸 알려주기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다 먹고 살면 안 돼요. 너 정도 먹고 사는 것은 새도 먹고 사는 애가 그러지. 허약한 줄도 몰라요. 우리나라. 어떻게 책을 들어가게 할까? 저는 책 읽는 마을, 그림책은 30%고요. 인문학이 70%였어요. 원래 제가 부산한 동네는 마을을. 근데 우리 동지들이 저를 설득시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림책 70%에 인문학 30%. 그래서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일본까지 여행 갔다 와서 이 컨셉이 된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고, 잠잘 때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뇌, 그 뇌가 만들어내는 세상, 그게 20% 유대인의 뇌야. 같은 뇌인데 왜 걔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뇌가 뇌고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죠. 태어날 때 IQ 우리가 더 높다는 거야. 훈련이다. 교육이다. 안동 사람들, 이종환의 택리지. 그 집안에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그 집안은 그 집이 일어나는 줄 알아. 그 집에 책 읽는 소리가 그치면 그 집은 망하는 줄 알아. 요즘 말로 바꾸면 그 집에 게임한 애들 망하는 줄 알아. 걔들 인문학 서적이 있는데 다시 시작한 줄 알아.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 커리큘럼은 러시아 뾰토르 대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네덜란드에 가서 저 배를 만드는 실제 기술자를 합니다. 자기 이 동지들을 데리고 영국까지 갑니다. 유럽을 봤습니다. 너무 뒤졌습니다. 자기 조국이. 돌아와서 정권을 잡고 이 러시아를 새롭게 유럽화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게 만든 게 지금 국민학교 제도예요. 그걸 그대로 일본에서 갖고 왔고 일본에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일반 시민을 만들어내야 그냥 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리더를 만들려고 한 것은 초등학교. 그래서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는, 사립중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한 스승을 만나요. 얘는 천재예요. 다시 커리큘럼을 짭니다. 라틴어를 가르칩니다. 고전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특허 사무실에 취직을 시킵니다. 스승의 멘토야. 거기서 24살에 상대 쓰는 걸 발표하는 거죠. 메뚜기는 구름을 뚫고 높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2층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지 하나가 저쪽 집 문 앞에서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땅콩 들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그렇게 앉아있어요. 정말 그림을 그렸어요. 모델이야. 이렇게 갖다 줬어요. 내가 당신한테 적성을 불렀고 이 그림을 선물한다.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빛나는 거야. 어깨가 쫙 펴져 있고 손에는 깡통이 아닌 책이 들고 있고 가방에 들려 있고 옷은 말끔 입혀 있고. 이게 당신 모습이에요. 그 그림을 갖고 헤어집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화실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저 앞에 있던 거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그림을 처음에는 그냥 자기 거지 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저게 나라고, 저게 나라고 전혀 지금의 나는 아니에요. 그 모습대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깨도 펴지고 눈도 빛이 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변한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셀프 이미지입니다. 메뚜기는 단단히 먹을 먹고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 죽게 아니면 살기로 햇빛감도 나와서 드디어 이제 뭘 뚫고 나갔지? 예, 생각을 뚫 거예요. 자기 한계를 뚫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송충이는, 우리는 송충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무의자연. 술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이불 있으면 덮고 없으면 안 덮고. 멋있죠? 애들 공부 잘하면 가르치고 안 하면 안 가르치고. 아주 멋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죠. 쳐다보지 말아라. 못 오를 나무. 못 오를 나무. 쳐다보기라도 하자고. 어때요? 쳐다보다가 씨발 내가 못하면 자식한테라도, 아니 못하면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새끼들만 받치고 타냐. 우리도 받치고 해보고 뭐. 쳐다보지를 마고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 하여튼 그런 속담은 거부합니다. 메뚜기는 구름을 뚫고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메뚜기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해요. 여태까지 있는 힘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삶의 비약이 일어납니다. 야, 잘 떨어지네. 이렇게 한 번은 떨어져 봐야 돼. 메뚜기는 드디어 같이 있으면 자기 등에 있는 내장의 날개가 생각났습니다. 잊고 사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꿈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과학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철학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종교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술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사느냐? 그냥 일해서 월급 받아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메뚜기는 자기 등에 있는 내장의 날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왜?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아침에 종 울리면 출근해서 타고 가서 오성도 죽고 이성도 죽고 못 발전하고 감성도 죽고 영성은 없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내장의 내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장, 끝없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동서남 다 있어요. 동쪽이 막히면요 그냥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동쪽으로만 가요.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이리로 가면 이렇게 산 정상에서 바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끊겼어요. 근데 그거 막다가 도착한 게 늙어서야. 근데 봤더니 옆으로 길이 난 거지. 사람들은 그걸로 다 다녔네. 유명한 우화야.
자기 등에 있는 내장의 날개가 생각났습니다. 같이 쓴다. 화를 써본 지가 한 번도 없어. 춤을 써본 지가 한 번도 없어. 화로를 외쳐본 적이 한 번쯤이 없어. 메뚜기는 자기 등에 있는 내장에 날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날개를 써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이제는 다 같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메뚜기는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도망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떡하죠? 주여 길을 내 주시옵소서. 아니면 돌아. 아니에요. 그냥 어떡하죠? 백척강도 진일보 그냥 달립니다. 절벽을. 근데 그때 다리가 샥 생깁니다. 이게 스필버그야. 길이 없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이라는 거지. 그 생각이 끝난 자리에는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살 길이 없다. 회사에 가서 너 일 할 수 있냐? 못 하겠는데요. 왜? 안 해봤어요? 왜 왔어요, 이 사람? 일 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어요. 해봤냐?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를 못해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일해야 직원이죠. 근데 할 수 없대. 못한대. 못한대. 애들이 하는 소리에 못한다는 소리는 차라리 싫다 소리를 하라니까, 나 안 한다라고 하라니까, 못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못한다는 생각에. 야, 나 싫다라고 하면 그건 감정이니까. 싫으냐? 싫은 마음은 공감되고요. 근데 이해가 돼. 근데 못한다. 못하게 되지 않아요. 이제는 살 길이 뭐하는 순간? 없다고 생각한 순간 메뚜기는 다 같이 온 힘을 또 다해 날개짓을 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아니 4월 12일 한 사나이의 일기는 이렇게 씁니다. 됐다. 나는 이제 어떤 적이 와도 물리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일기가 쓴 그 다음날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이순신의 일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1592년 4월 13일에 쳐들어오는데 4월 12일 날 일기에 어떤 적이 와도 나는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다. 됐다. 이제 훈련됐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한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이순신은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야,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체음 일양만강 9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 여태까지 자기 생각대로 해봤는데 생각 너머에 뭐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 둘이 뻥쪄가지고 눈으로 봐. 메뚜기는 저기 가는데. 아니 저게 뭐야? 뭐가 저렇게 날아? 잠자리가 사뿐 날아들며 메뚜기를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 비웃어요. 너는 안 돼. 네가 뭐 꼭 비웃어요. 저런 엉터리나 또 보이죠? 이런 그
카톡이나 뭐 그 뭐지 뭐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나비들이 나풀나풀 달면서 떠들어대죠. 하지만 메뚜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그 누구도 나의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니들이 하는 건 그래 비웃어라. 아니면 나중에 구경하게 될 거다. 우리 들소리 회장님도요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회장 저기 그 시험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리님 뭐 하라고 꼬셨지요? 어? 조합장하라고. 네, 아파트를 두 채 팔아먹었거든. 이제 지금 시험 하려고. 그럼 애들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험 꼭 합격해 주시고 7번 떨어지니까 지금. 그래서 같이 주민교회 세운 주민 신용, 주민 생협 뭐 있으니까 조합장을 하고 뭐 하라고. 누가 제일 앞에 거 하는 거예요. 드소리님 누가 제일 많이 비웃었어? 이름 좀 대봐. 그래가지고 눈물의 오뎅을 부산 오뎅을 같이 먹으러 갔었어요. 왜? 그 성균관대 밑에서 그 오뎅을 먹었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 우리 하트 소풍인데 그 눈물의 오뎅을 같이 먹었어요. 오늘 거북선님도 굉장히 결혼했어요. 3년, 7년인가? 7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달에 접종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참다 달에 안 된다. 그 뭐지 우리 뭐예요? 기회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나 비웃었겠냐. 그 비웃은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제일 많이 전해줬냐면 윤선도 그 종손이 우리 레드스쿨 가면 내가 부탁 전화를 해요. 꼭 좀 안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요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정은천 요번에 되는기요? 그래서 요번에는 될 것 같은데요? 돼야 되는데 왜? 그분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래 그 앞에 성역관계 뭐 이렇게 큰 작업을 하면서 그 비닐하우스 없어졌더라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이곳에 올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친구들 야 산속에 가서 교회가 되었냐? 또 영성 수련을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비웃는 소리가 들려. 야 날아가는 새가 먹었다. 장길섭이가 영성 수련을 한다. 너 웃기지 않겠냐? 이제는 또 비웃을 거냐? 그림책을 한단다. 빨리 가자고 떠들대게. 하지만 누가 원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순신이 그러했고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고 우리 들소리님이 그러했고. 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으니. 인생의 핵심은 내가 만든 동작, 내가 만든 예술, 내가 만든 부산 이거 하나야. 자기 힘 키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힘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의사를 끌어들이려고 싸움매치 하라고. 자기 힘, 체력, 지력, 심력. 제가 그렇게 60, 30, 30 운동을 하는 것은 자기 힘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고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고 노예 때 노예인지도 모르고 왜 무지하니까. 똑같은 거 애국에서 종살이 해도 왜 종살이 하는지 모르잖아요. 야 먹을 게 있는데 마실 게 있는데 지금 똑같다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야 뭐 먹을 게 있는데 왜 그래 했어? 자기 힘.
우리 힘, 우리나라 힘. 힘없으면 주권 뺏기고 나라 뺏기고 자식 뺏기고 정신대 보내야 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다같이 메뚜기는 높이 높이 날았습니다. 자기 날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났습니다. 스승을 만납니다. 제가 10년을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밑에서. 왜 10년이냐? 10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세월이 흘러가는 날 술상을 차려놓고 제자가 맞이야 합니다. 어쩐 일이냐? 약속한 10년입니다. 그러네. 어떡하나 하산하겠습니다. 하산해서 자기 계획을 쫙 펼쳤어요. 스승, 그래도 마지막 문답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깨달은 도가 뭐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술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자식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불 있으면 덮고 없으면 덮지 않겠습니까? 친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술상을 받은 스승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술이 없으면 밀씨를 구해서, 밀밭이 없으면 산을 일구어 밀밭을 만들어서,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막을 것이고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를 잡아서 기어코 나는 밀농산을 지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밀로 술을 담가서 나는 가장 좋은 술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해도 메뚜기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으니 가장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메뚜기는 높이 높이 날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날개로. 어디로?